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화요일이고요. 확실히 날이 많이 풀렸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봄 같아요. 네, 낮에는 제법 초봄 같은 날씨인데요. 이렇게 봄이 오려나 싶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며 오늘도 초봄처럼 온화할 텐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껴 있어서 시야가 더 답답합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뿌연 곳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충청과 전북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먼지 농도가 지속했고요. 오늘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영서와 충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확대 시행됩니다. 차량 운행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 비나 눈이 살짝 내릴 텐데요. 양이 워낙 적어서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0.4도, 대전은 영하 2.9도, 대구는 영하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와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먼지는 모레 오후쯤부터 해소되겠고요. 이번 주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조민 얼굴 공개입니다. 최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이 1심에서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며 직접 자신의 얼굴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조민 씨는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지난 4년 동안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룬 것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했다면서 조 전 장관의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와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목소리 정도만 공개됐던 조민 씨가 얼굴을 드러내면서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조민 씨는요, 조 전 장관, 자신의 아버지죠. 이 재판 결과를 보면서 자신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말을 했고요. 또 자신은 더 이상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이렇게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창장만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라면서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자신의 점수는 충분했고 일부는 넘치기도 했다라고 말했고요. 동료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 충분하다는 말도 들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관련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료 지식은 봉사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밝혔고요.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에 제출했던 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졸업생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대중이 이제 판단을 또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이건 또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육회 먹고 집단 식중독입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요, 이 특가로 판매한 육회를 먹고 식중독 증상에 시달렸다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가로 주문한 육회를 먹은 뒤에
설사와 구토, 복통 등에 시달렸다라는 게시글과 댓글들이 여러 건 올라왔는데요. 한 이용자는 이 핫들에게 저렴하게 올라와서 시켰는데 한 팩 먹고 3, 4일 동안 설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첫날에는 오한, 설사, 구토를 하다가 이제 오한이 좀 사라졌는데 설사와 헛구역질은 아직도 한다라고 말했고요. 다른 분들도 이 댓글을 통해서 육회를 먹은 다음 날부터 온 가족이 이 사흘간 설사에 시달렸다라면서 설사와 오한이 심해 응급실을 다녀왔다라는 댓글도 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문제가 된 이 제품의 경우 한 플랫폼에서 특가로 판매가 되면서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판매가 된 상황일까요? 이 해당 상품은요, 지난달 중순부터 이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핫딜 게시판에 소개가 돼서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이커머스 업체 A사 플랫폼에서만 총 2,550건이 판매가 됐는데 지금까지 모두 75명이 식중독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잇따르자 A사 이제 판매를 중단했고요. 육회를 만든 B사 측은 구매자들에게 발송한 모든 제품은 도축한 지 3일이 되지 않은 고기로 만들어졌다면서 성분 검사를 통해서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 B사는 피해자가 속출한 만큼 제품 성분 검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도 이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어떤 위반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날 것으로 먹는 음식이라 위생관리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요. 예,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달라진 은행의 속내입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타행, 이체하실 때요, 이체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수수료 면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시행하면서 여타 은행으로 확대가 된 건데요. 신한은행은 여기에 더해서 이 오프라인 창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면제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고객들로 영업점을 자주 찾는 시니어 고객들을 위한 조치인데요. 여기에 5대 은행은 취약자주, 다시 말해서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고요. 또 개별 은행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상금리 줄이면서 대출금리 낮추는 등 고객 친화적 조치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네, 은행권이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은행들은 이런 이례적 조치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자 장사로 역대급 실적을 냈다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런 부분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금융당국은 여러 가지로 압박을 주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에 토론회에서 은행은 이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면서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복형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로 환원하고 3분의 1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의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정부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 이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일 수도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당국은 이 금융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 또 은행장 등의 이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의 부당한 셀프 연임을 막고 또 임직원의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금융권 관계자도 입장을 밝혔는데 관치 논란 속에서도 이 제도를 바꿔가면서 금융권을 뜯어고치겠다라는 당국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개혁의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0세 인생을 위해서 건강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활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백승아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누구보다도 이 겨울에 칼바람을 피해서 봄의 훈풍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 질환은요, 이렇게 바람만 스쳐도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바람만 예, 스쳐도 예. 아프다. 근데 웬만한 질환은 다 예. 바람 세게 불면 좀 아프거든요. 아, 그래도 제가 행복한 집겨울에 했는데 바람만 불어도 스치다. 뭔가 이거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질환보다도 어. 아프답니다. 아프다. 통증이 어마어마하대요. 예. 그 통증하면 예. 대상포진 아닌가요? 대상포진? 그렇지. 대상포진도 있겠죠? 네. 예. 근데 제 주변에도 특히 남자들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고요. 네.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저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거든요. 예. 자, 오늘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네, 오늘 주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예, 통증의 왕. 통풍입니다. 통풍. 통풍. 바로 통풍. 네. 통풍하면 예인 씨는 뭐부터 생각나요? 저는 일단 치킨과 맥주는 멀리 해야 된다. 통풍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맥. 예. 치맥 굉장히 좋아하는데 통풍 걸리신 분들은 뭐 치맥은 꿈도 못 꾸시더라고요. 그렇죠. 통풍과 치맥에 그 연관된 얘기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통풍이 걸렸다 그러면 야, 너 치맥 많이 했구나. 이런 소리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치맥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치맥을 안 먹고요. 칫솔. 칫솔로 바꿨는데 네. 요 치맥과 통풍과의 관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치맥 다음으로는 뭐가 생각날까요? 치맥 다음으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통증의 왕. 네, 뭐 굉장히 정말 아프다는 얘기. 대상포진과 통풍 어느 쪽이 더 네. 아프냐 뭐 이렇게 겨룰 정도로 통풍하면은 정말 통증 이게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치맥뿐이 아니고요. 네. 뭐 고기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쵸. 맞아요. 또 이거 걸린 분들 고기, 얘기 술 많이 들어보니까 먹었구나. 고기, 술, 도대체 먹을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통풍 오시면 참 음식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통풍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병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통증이 심한 관절염을 통증하게 나타나게 설명하게 되는데 얼마나 아픈지 병증명 자체에서 아플 통자에다가 바람풍자를 써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특히 또 통풍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백호 역절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흰 호랑이가 물어뜯듯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아프면 백호가 물어뜯는 것처럼 아프다. 뭔가 이렇게 살점을 물어뜯기는 것과 같은 통증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백호 이빨 봤어요? 그거 어떻게 봐요? 아니 그 영화에 백호 영화 있었거든. 사냥하는. 기억나요. 이가 정말 살벌해요. 근데 거기에 물어뜯기는 것과 같은 통증이라는 그걸 거죠. 야 이게 안 뜯겨봐가지고 어느 정도의 통증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물기만 해도 아픈데. 야, 그쵸. 예? 이게 정말 잔인한 병이네요. 예, 그 통풍의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요, 고통의 단계를 이제 10단계로 나누어 놓은 통증 점수표, 바스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스 척도는요, 통증을 시각 통증 척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근육통이 이제 3단계라고 한다면 암은 5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출산은 8단계입니다. 통풍은요, 이 출산보다 더 높은 9단계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아기 날 때 네, 아시겠죠? 딱 죽겠구나 싶었는데 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거든요. 산통보다 통풍의 아픔이 더 심하다고요? 이 통풍 심하게 겪는 무서운데요? 분들은 정말 그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다. 이렇게 통증의 무서움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산고의 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통증이 있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통증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통풍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이 쉴 틈 없이 계속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뼈를 부수는 듯한 통증, 또 망치로 발을 두들기는 그런 통증이 며칠간 지속되게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저 궁금한 게 대체 그럼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네, 이 통풍의 원인은 요산입니다. 혹시 요산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요산 딱 들었을 때 그 요 소변으로 배출되는 뭐 산성 물질 같은 거 그것 때문에 하면은 요산 수치에 나오잖아. 요산 수치 높으면 뭐 통풍 주의하라 맞아. 이런 네네네. 얘기 하거든요. 네, 옌 씨가 말씀하신 게 이제 얼추 비슷한데요. 이제 통풍의 원인이 이 요산은요, 이 퓨린이라고 하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이제 소변을 통해서 찌꺼기 형태로 나오는 이제 물질을 말합니다. 이제 가령 요산 찌꺼기가 이제 우리 몸속에서 한 100개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100개 모두 우리 신장을 통해서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이래야 정상인데요. 보통 이제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게 신장에서 요산을 잘 배출하지 못해서 한 5, 60개 정도만 이제 밖으로 5, 60개 정도밖에 밖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게 된다면 이 고농도의 요산이 액체 상태로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체온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관절, 연부 조직, 뭐 신장에서 이 나트륨 이온과 만나게 되면서 고체 상태의 요산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요산 결정이 이제 몸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같이 돌아다니.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쌓이게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요산 결정이 이 혈관을 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요산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떠세요? 자, 바늘처럼 하게 생겼죠. 진짜 찌를 것 같아요. 아, 저게 돌아다니면서 찌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구나. 진짜 이렇게 짧은 바늘 같이 생겼어요. 네. 그게 관절 뭐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쉴 새 없이 이렇게 찌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결정의 모양 때문에 이 주로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나 바늘로 콕콕 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요산 결정이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 등을 이제 콕콕 찔러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요. 그러면 이제 관절이 갑자기 이제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이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네, 통풍 환자의 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매년 꾸준히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통풍 환자는 47만 명에 육박을 했는데요. 이는 2012년에 비하면은 76%나 증가를 한 수치이고요. 특징을 보시면은 중장년 남성들의 이제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었었는데 20, 30대 통풍 환자가 또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네.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8년 사이에 무려 7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통풍의 일명 우리들이 이제 부자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고기라든지 이 술 많이 드시는 중년 남성분들에게 주로 많이 걸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구화된 식문화 때문에 20, 30대 남성들에게도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기를 좋아했던 세종대왕께서도 이 통풍 때문에 고생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로는 알렉산더 제왕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켈란젤로 통풍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뭐 술이라든지 고기가 굉장히 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급에서만 걸렸다라고 해서 뭐 제왕의 병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했고요. 또 뭐 부자병. 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했었죠. 네, 제왕의 병, 부자병으로도 불리는 통풍. 오늘 통풍의 원인부터 증상, 뭐 치료법, 예방법까지 정말 뭐 통풍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이죠. 통풍의 원인을 알아볼 텐데 아까 요산 수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산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에 쌓여서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퓨린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몸에서 에너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변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 찌꺼기가 바로 요산인데요. 퓨린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과하게 드시게 되면 이 요산 자체가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서 통풍이라고 하는 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퓨린 다량 함유된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됐을 때 신장 기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배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요산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요. 바로 통풍이라고 하는 병증이 발생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정상 요산 수치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3에서 한 6mg/dL라고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요. 2에서 5 정도,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4 정도인데 이 요산 수치가 7mg/dL 이상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고요산 혈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통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풍의 원인은 그 혈중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서 생기게 되는 거고, 요산 수치가 정상보다 높으면 방금 말씀해 준 것처럼 고요산 혈증이라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통풍이라 하셨잖아요. 일종의 고요산 혈증도 통풍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근데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 통풍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고요산 혈증 환자 중에 약 5% 정도가 이제 통풍으로 발병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고요산 혈증, 그러니까 이제 요산 수치가 높을 때 잘 관리를 해주시면 통풍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에서 분명히 요산 수치가 높다고 나왔는데도 나 괜찮은 것 같아. 별 증상이 없어. 이렇게 이제 안심을 하고 방심을 하고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치킨도 뭐 계속 드시고 이렇게 별 증상이 없이 이렇게 지내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면서 통풍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와도 높네. 네. 그리고 끝.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높게 나타나면 이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꾸준하게 조금씩 아파가는 게 아니고 이거 경험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게 확 나타난다고. 확 찾아오는 거죠. 저는 주변에 그 통풍 환자분 보고 놀랐던 부분이 네. 이게 완치가 없다 그래요. 완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완치가 없으니까 그냥 평생 당뇨처럼 안고 간다. 계속 이렇게 안고 조심해야 관리하고 돼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저희 아들도 재작년에 검사했는데 요산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통풍 조심하라는데 아직은 뭐 아프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거 조심시켜야 되겠네. 치킨 너무 시켜. 근데 이게 또 그래요. 한번 팍 아프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또 완화가 돼. 이제 아프니까 방심. 본인이 또 이제 조심하잖아요. 네. 고기도 좀 덜 먹고 소맥도 좀 덜 하고 뭐 이러면 좀 나아지거든요. 네. 주변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이렇게 여름에 얇은 이불 있잖아요. 예, 헛겹자리. 그런 거를 덮어도 고기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악소리 나게 아프다. 그리고 복숭아뼈 있는데도 뭐 상당히 뭐 붓고 아프다. 피가 발가락 끝을 막 몰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아픔에 대한 되풀이 호소가 되니까 굉장히 커요. 조금 나아질만 하면 이제 괜찮은가? 그래서 또 먹어. 또 먹고. 그럼 그게 이제 또 쌓여서 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계속 되풀이 된다면서요? 악순환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통풍으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새벽에 이 죽을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이제 일어나 보니까 발가락이 이제 부어 있고 이제 빨개져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증상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랫동안 이제 고요산 혈증으로 지내시다가 이게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통풍으로 발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얘기 들어보면 새벽에 갑자기 그렇게 막 아프고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새벽에는 보통 이제 체온이 좀 급격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고체 상태의 요산 결정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가 저녁에 이제 고기나 술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통풍 최초 발병은 보통 첫 번째가 이제 새벽에 갑자기, 그리고 마지막이 다리, 그 중에서도 발가락으로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우리 다 아는 분 있어요. 그 행복한 아침 담당 PD도 통풍으로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제주도 놀러 가서 어머. 가족들하고 고기를 막 맛있게 먹었대요. 네. 근데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발가락이 퉁퉁 붓더니 그 뭐 다음날 그 슬리퍼를 신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발로 와요? 보통은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발로 나타나긴 하는데요. 관절염마다 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가 조금은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주로 손이 많이 문제가 생기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손이 뻣뻣하고 안 펴진다 이런 표현을 좀 하시게 되고요. 통풍은 발에 많이 생기긴 합니다. 특히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최초적으로 증상 자체가 많이 생겼다가 발목, 즉 발등 이런 쪽으로 약간 증상 자체가 좀 이어져서 나타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길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바다에서 쓰레기를요 내보낼 때 북극에 있는 지구에 있는 가장 끝점에다가 갖다 쌓아놓는 것처럼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엄지발가락에 이 찌꺼기인 요산 자체가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 쪽에 특히 엄지발가락에 제일 먼저 증상 자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통풍 환자 사진을 좀 몇 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엄지발가락 관절이 붓고 빨개지면서 아이고야, 저거 이제 진짜 열도 나게 보기만 해도 되고요. 아파.
이게 통증으로 무척 심해서 손으로 이게 스치고 만지기만 해도 굉장히 아픕니다. 이를 급성 통풍 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관절 통증이 정말 심해서 환자분들이 오실 때 이제 발을 심하게 이렇게 절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예 걷지를 못해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보통 일 아닌데요. 아까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퉁퉁 부어가지고 빨개서 폭이 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어이구, 만지기만 편하죠. 해도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잦아지다 보면요, 이제 엄지발가락에만 생기던 염증이 이제 발목이나 무릎 같은 이제 큰 관절에까지 이제 생기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손가락이나 팔꿈치, 이제 귓불 같은 곳에 요산이 뭉친 이제 통풍 결절들이 멍울처럼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흔히 생기는 곳이 이제 양쪽 발목의 복숭아뼈 부위와 손가락 끝입니다. 자, 이 단계를 만성 결절성 통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만성 결절성 통풍까지 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급선적인 통풍 자체가 반복해서 나타나는데도요, 특별하게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시게 되면 수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 너무 겁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제 방치하게 되면 이 혈액 내 요산 수치가 계속 높아져서 요산 결절 상태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게 심해지게 되면 요산을 배설한 이제 콩팥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제 만성 신부전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사망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정말 통풍으로 사망에까지 이른다 이러니까 더 놀라운데 네. 이거는 최악의 최악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고요산혈증은 이제 당뇨나 이제 고지혈증, 이제 고혈압 같은 이제 합병증을 더 유발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맥경화증이 더 유발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협심증이나 뭐 심근경색, 뇌출혈, 이 뇌경색 같은 질환들이 더 발생할 리스크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통풍이라는 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방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아프니까. 아픈데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통풍은 이제 재발이 좀 잦은 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정말 죽을 듯이 아프다가 또 이제 약을 먹고 치료하면 통증이 좀 잦아들게 되죠. 좀 그러면 이제 긴장을 늦추고 좀 안심을 하고 지내다가 또 다시 재발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더라도 네. 아 나 이제 좀 괜찮아졌어. 또 한잔 근데 할까? 또 뭐 좀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잊어버리게. 관리가 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아 나 또 왔어 아 아파 죽겠어 막 이래요. 계속 나은 것 같아서 또 조금 치맥 한번 먹고 또 아프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큰 병에서도 그래요. 저도 한번 큰 병 와봤잖아요. 네. 근데 관리 잘하다가요. 의사 선생님이 또 문제예요. 왜요? 다 났어요. 완치하셨습니다. 그냥 재밌게 사세요 이래. 그러면 자신을 갖고 내가 또 재밌게 또 살아요.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또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냥 항상 좀 이렇게 잘 챙기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아이고 의사 탓을 하세요. 본인이 조심하셔야죠. 맞습니다. 이 통풍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프고 붓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런데 증상이 제가 가라앉고 난 다음에는 또 소홀해지기 쉬우시거든요. 다만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통증은 이 턱 증상을 느끼고 난 다음에 1년 내의 재발률이 약 60%고요. 2년 내의 재발률이 약 78%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첫 통증을 느끼고 어느 정도 가라앉는 단계가 있으세요. 그때 방심하시고 놓치셨다가는 다시 재발이 되시니까 통증이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통증의 왕이잖아요. 그렇게 아프면은 뭔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놔둔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관리 진짜 잘하세요. 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네. 그 여성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 산고 얼마나 힘듭니까? 둘째 또 나. 둘째 또 나. 네. 근데 이 통풍도 진행 단계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통풍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통풍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기 전에 일단 아프기 전에요. 혈액 검사, 건강 검진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요산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단계입니다. 수치 자체가 높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통풍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가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부분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혈액검사에서 높게 요산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약 5%에서 통풍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이제 우리가 술 마신 다음 날 이제 엄지발가락에 매우 심한 통증, 발적, 이제 부종이 나타나는 단계인데요. 통증은 보통 이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자연히 서서히 호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이 통증 강력도 점점 짧아지고요. 이 통증 지속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들이 느끼는 게 한 2단계쯤 되는 것 같은데 2단계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아파하고 이러는데 3, 4단계는 이게 어느 정도일까 이게 걱정이 되네요. 근데 3단계는 의외로 통증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통증이 약간 잠잠해지기 때문에 간헐기 통풍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 좀 나아져서 다시 치맥하시죠. 그렇게 놓은 증상 자체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수년간 요산 자체가 침착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요. 이때도 꾸준하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4단계는 만성 결절성 통풍입니다. 자, 심하지 않은 통증이 좀 지속해서 계속 나타나게 되고요. 이 요산 결정체에 의해 형성된 결절이 몸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이때 요산 수치를 잘 조정하지 않으면 이 통풍이 만성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통풍은 남자만 걸립니까? 내 주변에서도 보면 남자. 맞아요. 아니 통풍 때문에 어. 고생한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10명은 남자. 대부분 남자예요. 여성들한테는 잘 못 들어봐. 그렇죠. 뭐 10명 중 10명 뭐 사실은 다 남성은 아니고요. 그래도 좀 비율은 높습니다. 남성이 통풍 환자 중에서 92% 정도를 차지하니까 꽤 높은 비율이기는 하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요. 요산 수치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경정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통풍에 걸릴 확률이 적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률이 적은 거지 여성이 아예 안 걸린다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걸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성분들도 당연히 걸리실 수 있죠.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갱년기 이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갱년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통풍에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다발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갱년기 이후에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통풍 자가 진단법은 없습니까? 아마 저 50대 중년 남성들은 다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면 의뢰 예전에는 회식도 많았고 회식하면은 다 구워서 그냥 돌려 구워라, 부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마셔라. 그래서 이제 저 걱정들이 은근히 되실 텐데 자가 진단 어떻게 합니까? 사실 통풍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제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자가 진단이 좀 사실 힘든 질환이기는 합니다. 이제 불안하다면 그래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이제 요산 수치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우리가 요산 수치가 이제 7mg/dl를 기준으로 그 이하면 정상. 그리고 이제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고요산 혈증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위험 구간에 있는 분들, 이제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제 음식 섭취를 확실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근데 피 검사까지는 아니라도 설마 나도 이런 느낌이 이제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가 자가 진단법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자리에 이제 펜이랑 이제 자가 진단 이제 테스트 표가 있으시죠? 네.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걱정되네요. 50대 이후에다가 치맥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걱정이 되는데. 첫 번째부터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자, 1번. 자, 통증이 갑자기 찾아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근데 이거 어떤 통증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발가락. 쪽? 발 통증? 네, 발가락, 이제 발 쪽에 주로 있으시면 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발 쪽의 통증이 갑자기 찾아왔다가 사라진다. 이거 발 얘기 안 하면 치통 생각. 그러니까 두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요게 1번이고. 네, 발가락, 발 전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쪽이 확실히 있으시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자, 2번은 자,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온몸에서 열이 난다. 자, 이 스치기만 해도 아픈 거는 뭐 손이든 발이든 어떤 관절이든 상관없고요. 온몸에서 열이 난다. 이런 증상이 같이 있으시다면 이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온몸에서 열이 나면 이거는 생활이 불가능한 부분이어서 두 번째고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는 엄지발가락이나 관절이 붓고 통증이 느껴진다입니다.
가끔 부을 때는 있는데 손마디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해당될까요? 이제 붓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부으면서 통증까지 같이 느껴져야 이제 3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3번 해당됩니다. 네. 어. 자, 4번. 신장 건강이 좋지 않고 과체중이다. 신장은 잘 모르겠는데 과체중. 저도 과체중. 건강검진하면 늘 나와 과체중. 이게 저는 아직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가 신장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이것도 당장 본인한테 해당이 돼야 체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장 이제 뭐 혈액 수치에서 신장 콩팥 기능이 안 좋다고 나오면서 나왔을 경우. 네, 그리고 체중이 또 좀 과체중이다. 이런 게 이제 둘 다 포함이 되신다면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5번은 유독 밤이나 새벽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저는 잠이 들면 뭐 넘어가도 모르는 스타일이라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겨울철에 더 심한 거죠, 그리고. 네, 좀 추운 계절에 더 통증이 심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번 볼까요? 네, 6번은 귓바퀴에 이 비대칭적이고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생겼다입니다. 혹시 요 6개 중에 한 개라도 혹시 해당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거 신장 건강이 좋지 않고 과체중이다. 이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또래들이 좀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보통은 소변 볼 때 옛날 같지 않거든. 저는 발등이 몇 달 전에 약간 네. 벌겋게 네. 발등이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 갔는데 네네네. 그다음에 괜찮아져서 그냥 방심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걱정 좀 해야 되겠네요. 붓고 통증도 같이 있으셨어요? 네네, 아팠어요. 그러셨구나. 이유 없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네. 그냥 아프더라고요. 그거 약간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앞서 읽어드린 이제 체크리스트 중에서 이제 한 개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당장 피 검사를 해보실 것을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도 나 또는 혹은 우리 가족이 이런 한두 개라도 해당되는 이제 이 항목상이 있다면 병원 방문을 해보실 것을 저는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건강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예민해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번 발생하면 이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네, 이 통증을 참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병원에도 그런 환자분들 좀 많이 오시죠. 네, 갑자기 이제 평소에 아무 이제 증상이 없이 지내시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을 해서 이제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 검사를 해봤을 때 요산 수치가 높고 전형적으로 이제 발이나 이제 관절 같은 데 생겼기 때문에 이제 통풍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통풍이라는 말 자체도 한의학에서 나왔다고 듣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통풍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동의보감에서는 이 통풍을 역절풍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 자체에 대해서 혈이 더워진 상태에서 찬물을 건너거나 또 습이 많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을 오래 쐈을 때 이 혈이 데워진 상태에서 차게 되고요. 잘 돌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탁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병, 이것을 바로 통풍이라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증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럼 증상에 따라서 원인도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원인 자체를 한방에서는 풍, 한, 습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람, 또 차가운 기운인 한기, 또 습기 이 세 가지가 원인 돼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 통풍 증상 중에서 잡아당기면서 조이는 증상이 나타날 때 이것은 차가운 기운인 한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엄지발가락이 붓고 통증이 나고 열이 나고 빠질 것 같이 아픈 증상, 이것은 습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팔, 다리에 땀이 나면서 이 통증 자체가 돌아다니는 증상, 돌아다니기 때문에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기인 바람의 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통풍에 잘 걸리는 체질이 좀 따로 있을까요? 체질 자체가 좀 있기도 한데 사실 앞서 통풍을 부자의 병, 또 제왕의 병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보드릴게요. 루이 14세, 네. 헨리 8세, 나폴레옹. 공통점이 뭘까요? 술 이름인데. 정확하십니다. 술도 되실 것 같아요. 왕 아니에요, 왕? 맞습니다. 왕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술을 생각하세요? 술 이름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왕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담백한 채소를 드시기보다는 산의 진미를 즐기시면서 몸을 움직이기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여기에 세종대왕도 포함됩니다. 특히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통풍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특히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허리 부에 있는 신장의 기능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신장의 기능 자체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이라든지 유전적으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또 몸을 많이 안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신장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이 바로 통풍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방에서 봤을 때는 신장의 양기가 허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증상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팔다리가 차고 내가 기운이 옛날보다 떨어지고 몸 기운 자체가 약해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신장의 기능 자체가 약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러면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피로로 인했던 부분 자체가 찌꺼기를 잘 내보내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통풍이라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통풍을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궁금하네 진짜. 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엄지발가락이 붓고 뻘겋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이 통증이 많이 심할 때는요. 엄지발가락에 바로 직접적으로 침을 놓기보다는요. 혈액순환 자체를 원활하게 시켜주고 상관관계에 있는 경락에 있는 부분 특히 목부에 있는 대추혈, 신주혈, 또 양계혈, 곡지혈, 소상혈과 같이 목, 팔, 손에 있는 혈자리에 침을 놓게 됩니다. 아니 퉁퉁 부어 있는 그 직접 그 다리 뭐 발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네. 목, 팔 이런 데다요?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나 봐요. 네,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에 대해 침을 놓는다 그래서 원위치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락상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혈액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염증 자체가 심한 부위인 엄지발가락에 통증을 놓다가 잘못 놓을 경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2차 감염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바로 침을 놓기보다는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에다가 침을 놓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복약침이라든지 약침을 활용해서 부종이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당약 처방을 해야지만 재발률도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통증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시기가 있으시잖아요. 앞서 가늘기 통풍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눌러봐서 경락상에 문제가 생기시는 앞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부항을 해서 피를 내게 됩니다. 부항은 어떤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부항을 해서 사혈을 하게 되면요. 혈액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통증 자체를 줄이고 부종을 줄이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무발작 기간이 있거든요. 통증 자체가 문제가 안 생길 때 이럴 때는요. 음식 관리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 특히 운동 관리를 통해서 몸을 가볍게 하시는 것. 앞서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통증이 많이 걸리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식 관리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쪽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혹시 통풍에 좋은 지압점 같은 게 있을까요? 어딘가 누르면 좋다라든지.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시면 엄지손가락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이쪽 끝에 부분, 요 조각 부위를 눌러보시면 여기가 바로 소상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엄지발가락하고 상관되어 있는 부분의 통증을 좀 줄이는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통증이 많이 심하실 때 뭐 치료를 하시고 냉찜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약간 아프세요? 저는 통증이 좀- 굉장히 아픈데. 굉장히 아프세요? 네. 그리고 한번 혈액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되는데요. 통증 자금 느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자극을 주셔서 통증을 감하는 효과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어떤 엄지손가락의 바깥쪽, 바깥쪽. 에 있는 요 손가락 끝에 있는 부분이 소상혈입니다. 요 부분을 자극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압은 여기 하면 되고 한의학적으로 그 통증 완화법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붓는 시기에는 얼음 같은 거 가지고 냉찜질을 하시는 방법도 좀 되고요. 네. 그 증상을 조금 완화하시고 난 다음에 혈액 소통이 많이 문제가 생기신다라고 하면 팥 같은 것을 조금 전전에 데우셨다가 찜질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통풍에는 맨날 뭐 먹지 말라는 것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맛있는 먹으라는 건 먹지 없습니까? 말라. 먹으라는 거. 먹을 수 있는 건 없나요? 대부분 이제 순환 자체를 좀 잘 시키시는 것이 좋으니까 우리 야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뭐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이러신 분들한테 제가 좀 특별하게 권해드리는 거는 비트.
빨간 무 아시죠? 네. 빨간색 비트. 네.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요것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당근과 같은 야채도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으니까 당근이라든지 비트 요것만 섞으시면 맛이 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레몬을 살짝 넣으시면 좀 더 좋은 맛을 좀 느끼실 수 있으니까 레몬. 네. 이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당근 빼고는 다 예전에 소주에 타 먹었던 거예요. 비트하고 레몬하고는 맞아, 레몬 소주 그래도 있었죠. 이제 술 마시면 좀 내 몸에 미안하니까 건강 생각해서 비트 오이 막 레몬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비트를 섞으면은 색깔이 이뻐요. 이뻐요. 맞아요. 붉은 빛으로. 아시네. 저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한의학으로 통풍을 한번 어떤 건지 알아봤고요. 네. 근데 이게 통풍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요산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같이 온다. 뭐 이렇게 네네. 표현해요. 갑자기 확 오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냥 발이 퉁퉁 부어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아침에 슬리퍼도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통증도 그런 경우도 심하고. 많거든요. 이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니까 더 네. 당황하는 법인데 그렇습니다. 그냥 뭐 금요일 밤에 기분 좋게 치맥 한잔 하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너무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통풍이 오면 그땐 정말 좀 당황스러워. 병원 문 닫았거든요. 네.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건데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통풍이라는 게 예고 없이 갑자기 이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찾아오게 되는데 주로 이제 새벽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병원을 내원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이제 이럴 때 통풍 응급처치가 이제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병원도 갈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진통제도 없을 때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얼음이나 아이스팩으로 냉찜질하기입니다. 자, 이제 통증 때문에 딱 자다가 일어났는데 발이 퉁퉁 부어 있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걷기까지 힘든 통증이 이제 몰려왔을 때는 이제 얼음이나 아이스팩으로 이제 그 부위를 조금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급성으로 오니까 냉찜질이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급성은 냉찜질이고 네. 만성은 온찜질 온찜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급성으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밤에 이렇게 급하게 붓거나 통증이 왔을 때는 이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은데요. 이제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차갑게 냉찜질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네.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또 어느 집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새벽에 이 통풍으로 인한 통증이 온다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스팩을 꺼내셔서 찜질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생님? 네, 두 번째 방법은 물을 섭취하라입니다. 물. 네, 이제 통풍의 원인이 이 요산 수치를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물을 이제 자주 마셔서 소변으로 좀 요산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냉찜질로 우리가 통증이 완화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물을 이제 충분히 마셔서 체내에 요산이 쌓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방법은 이제 뭐 당장 수분을 이제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통풍 환자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리터나. 냉찜질, 수분 섭취,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관절을 쉬게 하라입니다. 이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좀 쉬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베개 같은 이제 부드러운 물건을 이제 다리에 받쳐서 관절을 이제 높이 위치시켜 주는 것이 이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 저는 다리 퉁퉁 부었을 때 꼭 그렇게 심장보다 다리를 좀 높게 해놓고 잠을 자는데 네. 통증이 있을 때도 관절을 높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관절이 이제 힘을 쓰거나 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 더 자극되고 이제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좀 높게 해주면은 이제 관절의 중력도 작용하지 않고 힘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증이 좀 완화됐다고 하면 이제 기다리셨다가 날이 밝았을 때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즉각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새벽이라도 119를 불러서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가야 돼요? 네, 바로
고열과 오한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통풍 발작 시에는 보통 이제 미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열이 즉시 발생을 했다면 이게 감염이 동반되었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이럴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서 의사의 진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고열과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 길 열리면서 많이들 가시는데 해외여행 가면 뭐 이렇게 또 여기 있을 때보다 더 먹어요. 거기서 그 통풍 있는 분들은 말도 거기서 안 통하.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로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뭐 병원을 갈래도 뭐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우리 이제 해외여행 가시면 이제 정말 기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고기에 술 이런 거 많이들 그렇죠. 드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급성 통풍이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통풍을 이제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미리 좀 약을 챙겨가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셔서도 이제 고기나 이제 음주 섭취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풍을 앓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통풍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응급처치, 뭐 냉찜질, 이제 뭐 수분 섭취, 관절을 쉬게 하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해주시고요. 만약에 통증이 정말 심하다 그러면 이제 소염제나 진통제를 좀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현지에서라도 이제 병원을 가실 수 있겠다면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이제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귀국을 하셨을 때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더라도 통풍이 나한테 있는 걸 아는 분들은 통풍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분들은 음식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패키지 여행 갔을 경우에는 그거 안 먹으면 손해인 것 같거든. 혼자 냈으니까. 네. 혼자 낸 거니까. 아까워서. 맞아요. 여기 다 저 석식 포함이거든요. 다시 과감하게. 그래서 그거를 막 먹게 되는데 그거 조심하셔야죠. 주변에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나도 네. 아프지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 통풍이라는 게 결국 요산이 배출이 안 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요산은 음식 섭취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통풍도 먹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통풍은 우리가 뭐 부자의 병, 또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먹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요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퓨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섭취했을 때 그것이 이제 요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우리 몸속에 또 혈중에 쌓이게 돼서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퓨린이 대부분의 사실 식품에는 들어 있습니다. 퓨린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식품 하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사실 물밖에 없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음식을 잘 골라서 퓨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낮은 것, 이 중에서 잘 골라서 먹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먹는 음식에 다 퓨린이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적게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오늘 통풍하고 치맥 얘기를 지금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치맥에 그 퓨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 건가요, 교수님? 예, 사실 이제 치맥하면 튀긴 음식이라서 그런가, 술이라서 그런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식품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 닭고기를 닭고기와 또 그리고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도 맥주를 만드는 효모에 이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퓨린 함량으로 치면은 이제 맥주 효모는 뭐 1등이다라고 할 정도이고요. 하지만 이제 통풍 환자가 아니라면은 이 음식들의 퓨린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대사 과정을 거치고 이로 인해서 생성된 요산은 모두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강한 사람은 적당량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제 나온 기사들을 살펴보면은요, 또 치맥을 자주 먹으면은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통풍이 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적당량 즐기실 정도로만 드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복부 비만이라든지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이제 대사 증후군으로 알려진 병을 가지고 또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예방 차원에서 특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치맥이 통풍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이제 치맥을 드시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통풍에 안 좋은 음식, 뭐 우리가 그냥 치맥, 뭐 계속 얘기했어요. 네, 뭐 네. 고기 안 좋다, 뭐 술 안 좋다.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도대체 뭐가 안 좋은 건지. 이건 이제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피하려면 일단 알아야 되니까 네. 사진을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치킨,
문제 치킨이죠. 조개도 보이고 고등어, 굴 그리고 곱창입니다. 아, 이 중에 고르란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음식 사진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걸로 준비를 해서. 아니 진짜요. 근데 이거 뭐 제가 다 좋아하는 아니야, 다? 퓨린이라는 게 할까요? 물만 마셔야 된다며. 이 중에 또 유난히 안 좋은 음식이 있다는 거니까. 뭐 바로 치킨이죠, 뭐. 치킨은 일단 그쵸,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치맥이라고 우리 계속 얘기했어. 곱창도 안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맛있는 건 다 아닐 거예요. 기름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치킨은 위험한 음식인 것 같고. 곱창도 뭐. 곱창도 그러면 예, 예. 네, 곱창도 한번 옮겨볼까요? 곱창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삼겹살인가요? 예, 고기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다 가져.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고기류도 예. 안 좋다고 했으니까 옮겨보고 해산물 쪽은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해산물. 그러니까요. 해산물은 먹어도 되지 않나? 괜찮을 것 같고 조개하고? 등푸른 생선이고. 네. 굴? 굴은 굴은 뭐 굉장히 에너지에 좋잖아요.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저 고기 모르겠네요. 같은 것도 다 에너지에 좋은 거잖아요. 굴을 일단 빼보죠, 뭐. 굴도 빼봐요? 오. 자, 굴도 일단 안 좋은 음식일 것 같다. 그럼 뭐 생선이나 조개는 먹어야지. 이것까지 안 먹으면 어떡해? 아니, 고등어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등푸른. 등푸른 생선이니까. DHA 많은 거. 네. 자, 요 정도 갑니다. 정답 이거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쉬울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몸에 안 좋은 음식이다, 좋은 음식이다라고 판단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뭐 적당량 먹으면 다 몸에 좋은 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좀 이제 요산 수치라든지 이것과 연관된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빼놓으신 조개라든지 고등어. 네. 예. 이 두 개에도 요산 수치를 굉장히 높게 나타내는 퓨린 성분이 아주 높은 아, 그래요? 거거든요. 아, 조개하고 고등어가? 고등어도요? 조개도? 네, 조개랑 고등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치킨과 맞먹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 꼭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네. 굴은 뭐 드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요산 수치가 낮은 어.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굴은 상관이 없고요. 네. 조개랑 고등어 그리고 이제 고기의 그 내장 부분 있죠. 아. 네. 곱창도 굉장히 요산 수치가 높은 그래요.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통풍에 안 좋은 음식 쪽으로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치가 높은 것이 돼지고기와 소고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다네요. 퓨린 수치가 높은 거는 곱창과 그리고 치킨, 조개, 고등어 이 네 가지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부자의 병이라고 그런 게 이런 그 고기, 소고기, 비싸요. 돼지고기 이런 네. 걸 많이 드신 분들이니까 그렇구나. 근데 고등어 안 좋다는 글쎄. 얘기는 통풍에 네. 좀 처음 듣는 얘기예요. 퓨린. 네, 그렇죠. 오히려 이제 닭고기나 소고기보다도요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뭐 등푸른 생선은 정어리라든지 멸치라든지 우리가 뭐 이제 오메가3 지방산도 많고 굉장히 몸에 좋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퓨린 쪽에 해당해서는 굉장히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뭐 통풍의 위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셔도 좋은 음식이지만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피해야 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선도 왜 등푸른 생선이 있고 또 흰살 생선이 있잖아요. 네. 생선 살로 비교해 보면 또 붉은 살과 흰살 생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선을 드실 경우에는요 등푸른 생선은 절대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흰살 생선으로 그것도 너무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주 1회 정도 흰살 생선을 골라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어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광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이런 흰살 생선 드시면 좋습니다. 아니, 그 옆에 조개도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네. 문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조개는 뭐 열량도 낮고 그리고 뭐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뭐 건강 위해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퓨린 수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식품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개류들 사실 조개류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바지락도 있고 모시조개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조개류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닭고기 같은 경우는 치킨으로 이렇게 튀겨 먹지 않고 네. 백숙을 해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닭고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떻게든 그렇죠. 먹어보려고. 네. 네, 닭고기 뭐 활용하는 요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백숙도 있고 뭐 삼계탕도 있고 치킨도 있는데 사실 열량만 줄이는 면에서는 치킨보다는 뭐 튀겨서 먹는 것보다는 백숙이나 삼계탕이 좋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퓨린을 줄일 수는 없어요. 닭고기 자체에 닭 자체에 퓨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조리하던 간에 지금 닭을 활용한 요리는 다 퓨린이 높아서 그래요? 예, 닭고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닭고기는 통풍은 이제 다 안 그렇다고 되네요. 치고요. 네. 좀 술은 맥주 효모에 그 퓨린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술은 괜찮은가요? 그렇죠. 다른 술은 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대사증후군 위험률이 있으신 분들은 통풍에 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뭐 막걸리나 뭐 약주, 과일주 이런 것들이 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막걸리, 약주, 과일주에는요, 이제 소량의 퓨린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와인 같은 경우 레드 와인이나 뭐 화이트 와인 이제 주종에 상관없이 시판 제품에 따라서 이제 퓨린이 소량이거나 보통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주, 이제 그리고 위스키나 이제 브랜디 같은 증류주, 그리고 고량주에는 퓨린이 없습니다. 소주 없어요. 네. 고량주도 그렇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는 괜찮구나. 네, 근데 통풍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퓨린이 소량 포함되어 있거나 이제 전혀 없는 주종으로 이제 조금 마시는 것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제 섭취한 알코올량에 비례해서 요산의 배출 억제와 이제 요산 합성 증가를 시켜서 통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통풍에 안 좋은 음식들을 좀 알아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통풍 환자들은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좋은 음식 같은 건 없을까요? 퓨린이 적게 함유된 식품을 찾으자고 한다면 대표적인 퓨린 저함유 식품에는 우유라든지 또 두유, 치즈 등 유제품하고요. 또 계란이라든지 견과류, 채소류, 과일류가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육류 섭취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어라. 맞습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과도하게 되면요, 요산 생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네.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과도하게 되면 요산 배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생성이 증가하고 배출이 감소하게 되니까 요산 침착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육류라든지 생선류라든지 가금류, 이 조개류 섭취는 일반적으로 분들은 문제가 없으시지만 통풍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콩 단백질, 두부 이런 걸로. 우유, 우유. 예, 네. 두유, 예. 우유나 이런 거는 또 유당불내증? 뭐 이런 나이를 네. 그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음식을 또 제안해 주신다면서요. 네, 최고의 건강 비결 1분 간단 요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통풍으로부터 좀 뭔가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어떤 요리일까요? 사실 가정에 통풍 환자들이 있으면 환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또 따로 준비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만 맛있게 먹는데 환자들 음식을 따로 또 준비하게 되면은 뭔가 좀 소외감도 느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영양 밸런스 좋고 또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온 가족이 드실 수 있고 또 며칠 동안 보관을 해서 또 손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채소 스프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풍에 좋은 건강 스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너무 좋아요, 건강 스프. 네, 그럼요. 맛도 좀 건강할까 봐. 네. 보관 오래 할 수 네.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한 번 좀 네. 많이 끓여놓고 계속 며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건강한 음식하면 맛이 없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셨을 텐데 네. 여태까지 건강한 음식 드셨을 때 뭐 맛이 맛있었어요. 있었죠. 네. 오늘도요 기대를 좀 저버리고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채소 스프라고 했지만 기본 육수는요. 또 육류 중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퓨린 함량이 낮은 이 소고기 부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소고기에 좀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뭐 보통은 뭐 치킨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퓨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닭고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보시면은 좀 채소 종류가 다양하게 진짜 들어가 건강해요. 있어요. 네. 당근, 토마토, 양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또 양파? 양파 들어가 있고요. 샐러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좀 고기의 누린내라든지 또 스프 전체적인 맛을 주기 위해서 이제 월계 수잎 준비를 했는데요. 월계 수잎이 없으시면은 월계 수잎 대신에 뭐 카레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살짝 카레 풍미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재료를 처음에는 먼저 볶은 다음에 스프를 끓일 거예요. 그래야지 좀 진한 국물을 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우선 달군 팬에
기름은 뭐 양배추. 올리브유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름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올리브유 넣어주시면 좋아요. 아.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요. 네. 양배추 그리고 토마토 넣어주시고 당근 넣어주시고요. 아니, 보기만 해도 건강하잖아요. 아, 네. 저게 예전에 그 해독 주스 유행할 때 네네네. 비슷하네요. 그런 재료. 맞아요. 그렇죠. 네. 들어가는 공통된 재료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토마토, 당근. 네, 그리고 브로콜리랑 샐러리는 조금 이제 향이나 또 색감을 위해서 한번 볶은 다음에 나중에 넣어줘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줍니다. 불은 어느 정도 세기로 하면 불은 이제 돼요? 처음에는 조금 냄비가 따뜻해질 때까지는 네. 센 불로 하시다가 충분히 달궈지면은 중불 정도로 줄이시면 되는데 지금 냄비가 차가웠기 때문에 전 참 그 센 불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넣고 볶아주세요 처음에. 아이들은 충분히 브로콜리, 둘러주면 샐러리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이렇게 네, 해서 그쵸. 먹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먹게 되면은 사실 이제 특유의 그런 향 같은 거 싫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오히려 좀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소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들어갔는데 네. 집에 이 종류가 다 없어 할 경우에는 그래도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토마토랑 양파는 꼭 넣어줘요. 어쩐지 지금 향이 토마토 향이 가장 강해요. 그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사실 이제 고기 양이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토마토랑 뭐 양파, 양배추가 많이 들어갔는데 토마토랑 양파가요. 이제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감칠맛 성분 있죠. 그러니까 다시마라든지 또 기타 또 감칠맛을 내는 여러 풍미 양념들 있잖아요. 인공적인 양념들. 천연 조미료네요. 예. 이제 그런 것 대신에 천연의 맛을 가장 강하게 내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감자 넣으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밥을 곁들인다거나 빵을 곁들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데 네네. 그것 대신에 뭐 감자라든지 뭐 단호박, 고구마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은 또 탄수화물도 들어가서 요 한 그릇으로 충분히 한 끼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감자나 그런 좀 전분류, 탄수화물류가 들어가면은 보관을 할 때 조금 보관 기간이 짧아지고 국물이 좀 뿌얘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끓일 때 살짝 전자레인지에 돌린 감자를 썰어가지고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감자 네. 들어가면 카레인 줄 알 것 같아요. 카레 가루 넣으면. 국물이 약간 탁해지잖아요, 감자 들어가면. 네. 부서지죠. 근데 같이 넣고 바로 끓여 드실 거면은 감자 넣으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네. 네, 이렇게 얼추 이제 된 것 같은데요? 네, 색이 이제 표면이 색이 바뀌었으면은 샐러리도 넣어주시고 브로콜리는 그래도 조금 색감이 살아있는 게 좋으니까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네. 또 푹 무르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끓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넣고 월계수잎 아, 이게 기호에 지금 따라서, 들어가요? 네, 오. 한 장 넣고요. 여기에 물을 넣어주세요. 이미 채소에서 수분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쵸. 그 다음에는 물을 아예 넣어주네요. 네, 이렇게 넣고 고기가 익을 정도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 예, 그냥 뭐 중불 정도에 놓고 한 10분 정도, 15분 이렇게 끓여주시면 고기는 충분히 익고 또 채소들은 당근 외에는 사실 금방 익는 채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당근만 익으면은 고기도 익고 당근도 다른 채소 다 익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익었다고 치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브로콜리 넣습니다. 네. 또 색감이 살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로콜리 넣고 브로콜리가 거의 익었을 즈음에 네. 간을 맞춰주세요. 약간의 간 맞춤. 소금인가요? 소금이랑 후추 넣어서 간 맞춰주시는데 사실 이 상태로 한번 간을 보시고 또 채소에서도 이런 맛성분들이 다 우러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간을 적게 맞추셔도 충분히 국물이 진하고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간을 세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을 거의 안 하고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꼬집 소금과, 정도? 네,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 후추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요 상태로 그러면 몇 분 정도나 더 끓여주면 돼요? 이 상태로 뭐 총 끓이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뭐 당근이라든지 고기 다 익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상태로 끓여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네. 치킨 스톡 하나 딱 깔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되는 건 닭고기로도 된 거니까 그렇죠. 통풍에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건강식품 만들어 먹으면 정말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식집에서 먹는 그 맞아. 그렇죠. 야채 그래요? 스프인가? 야채 스튜. 네. 오.
옛날에 크림순 먹을래, 얇은 맞아요. 네. 맛이 궁금한데 맛있다. 맛을 보기 이전에 이게 건강식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배 선생님? 맞습니다. 이 건강 수프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 고기를 드셔야 되는 분들도 좀 쉽게 드실 수 있고 또 야채를 좀 많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양파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또 여기에 양배추라든지 당근 같은 거 다 들어있잖아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위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양파 같은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야채도 많이 드실 수 있고 또 저혈당 식품이시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식었는데도 맛있어요. 그리고 달아요. 설탕 안 넣었는데. 이거 아침에 해놨다가 따끈하게 데펴 먹고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많이 끓여갖고 그냥 맛있어. 통에다가 얼려놓고 네, 아, 매일매일 맛있네, 먹으면 너무 맛있네.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정말 맛있다. 맛있다. 더 먹고 싶은데 방송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내요. 오늘 통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알아봤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방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풀리니까 어김없이 미세먼지예요. 네, 후회해요. 맞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미세먼지가 아주 말썽인데요. 이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꼭 네.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